오늘은 3D 그래픽 실습 시간. 저번 주까지 로프트 모델링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폴리곤 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모델링에 난이도 있는 모델링을 난이도 있는 모델링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멋진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하고, 짜잔. 잘 보이죠? 오늘 날씨가 좀 덥네, 오늘은. 여러분들 폴리곤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배경 모델링 때 만들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건물을 이렇게 폴리곤 모델링을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폴리곤 모델링을 이용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지. 전문가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텍스처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또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도 아주 멋진 걸 만들고 있었죠. 라스 여기까지 만들었나?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었어. 만만치 않죠. 우리 것도 뭐 있어? 우리가 만든 것도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꽤 멋지게 멋진 결과물들이 하나 두 개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거 정말 마음에 드네. 재질이 촉촉거리는 고급 향수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모델링이 아주 마음에 드네. 그런가? 여러분들도 이 정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거 가지고 만들면은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아니 요번에 아니 나는 여러분들한테 몇 년 됐다 그랬어. 20년이 뭐야? 25년 원래 그 게임에 나오는 물병은 좀 아프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안 돼. 좀 아프고 좀 깨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픈 걸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 실무를 미리 경험해 봤다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 게임용 데이터는 열심히 만들지만 이거를 나중에 게임용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깨야 돼. 깨고 막 부시고 뚜껑 열려 있고 오래된 듯한 느낌으로 바꾸고 이게 더 힘들어.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렇게 만들잖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로를 하려고 했는 말인데 위로가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단계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2, 3년, 3, 4년, 한 5년 정도만 해도 꽤 멋진 수준의 여러분들 표현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처음이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만드는 과정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더 크죠. 그 기능들을 알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폴리곤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폴리곤 모델링. 자, 이건 좀 나중에 new all 하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다 열리게 돼요. new all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리셋이요. 여기서 리셋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뷰로 싹 바뀌게 되죠. 리셋까지 해주게 되면 all new 해주고 리셋까지 해주게 됩니다. 자, 폴리곤 모델링은 우리가 폴리곤 하나하나씩을 변형을 시켜가면서 표현해낼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폴리곤은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한 거를 또 변형시켜서 쓸 수도 있고, 라스 모델링을 했던 거를 또 폴리 모델링으로 변환시켜서 쓸 수 있고, 또 로프트 모델링을 했던 거 저번에도 봤듯이 로프트 모델링을 폴리 모델링으로 변환시켜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프트 모델링, 또 라스 모델링, 익스트루드 모델링이 같이 배우게 되면은 이 폴리곤 모델링이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폴리곤 모델링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폴리곤 모델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곤 모델링으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는 박스 형태, 뭐 콘 형태, 기본적인 도형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평평한 판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라던가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아주 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더 빠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폴리 모델링이라든가 입체 형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처음인 사람들은 오히려 기본적인 도형, 기본적인 쉐입, 기본적인 쉐입에서부터 우리가 표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죠. 이 단계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난이도 있는 걸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명확한 부분들을 알고 거기서부터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게 초기에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비례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태감을 가끔씩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3D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부분들을 내가 고민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이 방법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움이 많아지게 되고 표현하는 부분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나의 노하우와 내가 알려주는 노하우와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편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의 나의 모델링의 스킬이 쫙 높아지게 되는 거지.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이 좋아지게 되냐면은 이해력이 딱 생기면서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이 탁 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의 스킬이 확 상승하게 돼. 그때까지는 가장 효과적으로 정립이 될 때까지는 일단 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라. 결국 여러분들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 방법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실물 경험이라든가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자, 먼저 이 폴리곤 모델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기본 도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도형에서부터. 여기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어. 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보통 박스에서부터 시작들을 많이 하죠. 박스나 플레인이나 박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박스에서 도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거 박스야, 박스. 박스에서부터 우리가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박스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데이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면은 기본적인 수치를 너무 많이나 뭐 2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뭐 어차피 나중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게 되면은 굳이 뭐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리드를 넘어가는 그런 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처음에 크기 적당하게 내가 볼 때는 요 범위 안에서 뭐 300, 400 뭐 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작업해 주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폴리곤 모델링으로 변형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폴리로 바꿔주면 돼. 뭐 메쉬 모델링도 있고 패치. 그래서 패치, 메쉬, 넙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좀 불편해 다들. 맥스 넙스보다는 라이노 넙스를 더 많이 쓰게 되고 패치는 거의 뭐 이제 사용하지 않고 패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메쉬는 굳이 뭐 메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폴리 모델링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메쉬 모델링은 만약에 한다면은 폴리곤용 데이터가 메쉬는 삼각단이거든. 삼각단이. 그래서 왜 그때 사용하는지 그것만 잠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폴리로 바꿔주면 돼. 변환. convert to editable poly 이러면은 어떻게 돼? editable poly로 변환되면서 요게 보면은 폴리곤 모델링 옵션들이 창들이 쭉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치를 적용했던 수치 값들 기본적인 도형의 수치 값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 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폴리곤 모델링 창으로 바뀌면서 꽤 복잡한 모델링 옵션들이 뭐 옵션 창들이 쭉 뜨죠. 여기 많아. 그래서 첫 번째는 점이야. 점 엣지 점선 그다음에 보더는 뚫려져 있는 부분의 뚫린 부분의 선을 뚫린 부분의 외곽선을 잡는 거, 뚫려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뚫려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지. 폴리곤, 네, 폴리곤 단위, 사각 폴리곤이죠, 사각 폴리곤. 원래 폴리곤 단위는 삼각 폴리곤으로 하죠, 트라이앵글 단위. 그냥 사각 폴리곤. 그 다음에 엘레먼트, 객체.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리곤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지웠을 때 델리트 키를 눌렀을 때 눌러주게 되면은 요 뚫려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닫혀져 있지만 요 뚫려져 있죠. 뚫려져 있는 선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죠. 선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이죠. 점선, 뚫린 선, 폴리곤, 객체, 엘레먼트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버텍스를 이용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옆에 점이 또 있으면은 또 그것까지 같이 선택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뒤쪽까지 같이 선택이 되죠. 뒤쪽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앞쪽 부분만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붙어 있지 않을 때 이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점이 이게 점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 오는 점 하나, 이쪽에서 오는 점 하나, 이렇게 점이 하나,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고. 두 개의 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떨어뜨려 볼게요. 선택해서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는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점을 떨어뜨리는 거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클릭하면은 이 점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드래그 했을 때는 이 떨어져 있더라도 한 번에 선택이 되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씩만 선택되게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붙여주는 방법은 웰드겠지. 웰드 밑에 웰드 선택해서 웰드. 자, 점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점을 이용하면 점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 위치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점을 선택했을 때 점을 조절해 줄 수 있다. 위에서부터 얘기해 줄게. 자, 선을 선택했을 때는 F4까지 누르게 되면은 그래서 선으로 와이어까지 같이 보이죠. F4까지 누르면 선을 선택했을 때는 선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
보더를 이용할 때는 보더 부분, 이 부분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 폴리곤 부분을 선택해주고 조절해 줄 수가 있다. 엘리먼트 뭐 조절할 게 없다. 다 같이 선택되니까 뭘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자, 보텍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텍스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부분은 뭔가를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 라인을 선택했을 때 처음 배웠던 부분은 리파인이지, 리파인. 점을 더 추가시켜야지만이 뭔가 새롭게 모양을 변형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변형을 시켜준다. 예를 들어 앞쪽을 좀 더 튀어나오게 변형을 시켜준다 하려면은 자, 버더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늘려볼게요. 스케일은 R이죠, R. 스케일 R. 늘려주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면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줘 볼게요. 면을 더 여기서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일단은 버더를 이용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선택해서 캡을 씌워주게 되면은 버드에서 캡을 씌워주게 되면은 닫혀지게 돼요. 캡. 자, 이제 한번 여기서 면을 더 추가시켜 볼게요. 추가시켜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거는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에서 면을 선택해주고 추가시켜 볼까요? 쭉 튀어나오게. 익스트루드. 그래서 옆에 세팅 값을 눌러주게 되면은 튀어나오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익스트루드.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선택할 수도 있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같이 나오네.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한쪽만 일단 해보죠. 한쪽만 해주고 오케이. 튀어나오게 되지.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늘려주게 되면은 변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이 돼. 이렇게. 뒷옆에도 한번 해볼까? 클릭해주고 엑스트루드 해주고 오케이. 32.859 정도 뽑았네. 앞쪽도 지금 적용시킨 그 숫자만큼 뒤쪽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하게 되면은 해주고 쭉 늘려주고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지. 자, 다시 여기서 한번 뽑아볼까요? 선택해주고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익스트루드 똑같이 32.859 늘어나게 되죠. 줄여주고 다시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도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 똑같이 오케이 해주고 스케일 이용해서 줄여들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 이 익스트루드는 바로 그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는 기능이고 그 밑에 있는 베벨은 익스트루드 해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셋 베벨 눌러주고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요 밑에 그 밑에 있는 옵션 창이 또 있죠. 옵션 값이 또 있지. 늘려주고 줄어들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요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스케일을 같이 적용시킨 게 바로 베벨이다 생각합니다. 베벨 기능.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변형을 막 줄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무슨 기능이 또 있나? 어떤 기능을 한번 해볼까? 아웃라인? 아웃라인은 어떤 기능이야? 아웃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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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익스트루드 아웃라인의 그 기능이 합쳐지게 베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웃라인. 아웃라인 늘려주는 거.
자, 이번에 좀 재밌는 기능이 바로 요 인셋. 자, 요게 인셋은 이렇게 두께를 주는 기능이에요. 두께. 자, 인셋을 눌러주고, 오, 재밌네.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면을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죠. 오, 요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익수를 주면은, 재밌지. 또 요런 기능들을 또 만들 수가 있어. 재밌네. 또 한 번 해볼까? 인셋. 또 한 번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 값이 그대로 적용돼. 다른 오브젝트를 하면은 이게 다시 초기화가 돼요. 하지만 같은 오브젝트의 상태에서는 모델링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다음번에 한번 적용시켜도 그대로 요 값이 적용된다. 오케이. 해주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재밌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인셋. 엑스트루.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 여기까지 쭉 해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인 모델링 방법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인 모델링 방법. 원하는 부분 늘리고, 또 줄이고, 또 땡기고, 또 필요한 부분 자르고. 개별적으로도 조절해 줄 수 있지. 인셋으로 만든 요 선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여러 변형을 좀 시켜줄 수가 있겠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만들고 싶은지, 그걸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면 돼. 그때 그 기능들을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난이도는 있겠지만 머리도 좀 많이 써야 되겠지만. 자, 다음에는 다른 데보다는 바로 요 폴리곤에서 여러 가지 조절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자, 다 만들었는데 요걸 하나 복사해. 복사할 수도 있고 요게 똑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똑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 하나 복사해 이렇게. 미러 카피하면 미러 카피를 하나 해주고 자, 미러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미러가 되죠. 카피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러가 되고 이번에 브릿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브릿지. 폴리곤으로 가면 브릿지라는 기능이 있어. 브릿지는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서로 연결시켜주는. 근데 연결이 되려면은 어태치가 돼 있어야 돼. 어태치. 라인도 우리가 같이 조절해 주려면 어태치가 돼 있어야 되듯이 폴리곤 모델링도 같이 한 곳에서 명령이 적용되려면 어태치가 돼 있어야 돼. 먼저 어태치 해주고 어태치 해주면은 두 개가 같이 어태치 꺼주고 폴리곤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선택해주고 브릿지를 누르는데 브릿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브릿지. 그래서 연결되는 이 브릿지도 그냥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 조절이 이런 식으로 이 세그먼트 값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늘려줬다가 줄여줬다. 이 변형도 시켜줄 수가 있는 브릿지에서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요거를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해주려면은 0으로 해주고 튀어 올라온 거 이것도 0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냥 그대로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브릿지 연결시켜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은 재밌는 기능이 이 넘스라고 있죠. 넘스가 뭐지? 넘스. 넘스라는 부분들이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use nums subdivision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부드러워져.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단계를 2단계로 높여주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모델링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진 부분들은 요거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버텍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그 모델링한 데이터는 요 위쪽에 외곽 라인으로 보이는 그 라인이고, 요게 넘스를 적용시켰을 때는 이와 같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모델링 한번 해보면은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셋 해주고, 여기서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들어가게 되죠. 모델링. 다시 익스트루 해주고, 뭐 인셋 다시 한번 해주고, 다시 익스트루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모양들을 막 변형시켜가면서,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모양을 또 변형시킬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선택해주고, 아니 여기 선택해주고, 인셋, 인셋을 또 해주게 되면 어떻게 모양이 변형되겠어? 또 이렇게 모양이 또 변형되겠지. 또 여기서 익스트루 해주게 되면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또 올라가게 해줄 수도 있고 내려가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아주 희한한 독특한 그런 형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모델링 같은 것들을 이게 뭐 같아? 이런 모델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로프트 모델링이라든가 직관적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링들, 로프트 모델링이라든가 라스 모델링으로는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이런 부분들, 변형시켜주는 부분들은 또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지. 아주 독특한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로우 폴리곤으로 할 때는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스를 꺼주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자, 또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몇 가지만 더 변형을 해보고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폴리곤에서는 브릿지 다 있네. 다 썼네. 오케이. 여기까지고. 버텍스로 가게 되면은 버텍스나 선에서 많이 쓰는 것도 있어요. 버텍스에서. 이 선에서는 선을 더 추가시킬 때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건 뭐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 부분에다가 선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해서 커넥트 해줘야 돼. 커넥트 해줘도 돼. 커넥트. 그러면은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하나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선에서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링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 링, 연결된 쪽으로 선택되는 건 루프야. 루프. 링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커넥트.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거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겠죠. 또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여기에 더 추가시켜주고 싶다. 선택하고 링 커넥트. 이렇게 선을 더 추가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 전체를 다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만 더 선을 추가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두 개만 선택해주고 커넥트 하게 되면 연결된 부분에 새로운 선이 더 추가가 되겠지. 커넥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주고 커넥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커넥트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요렇게 잡고 익스트루드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부분. 또 요 부분만 잡고 익스트루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형태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3등분? 3등분 하고 싶을 때는 요 부분을 2등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 Alt 단축키는 링 타입은 Alt R이야. Alt R. 3등분 하고 싶을 때는 링 타입을 해주고 커넥트 옆에 보면 세팅이 있죠. 세팅을 눌러주게 되면 하나만 있고 두 개 해주게 되면 3등분이 되죠. 하나, 둘, 셋. 두 개로 두 개의 선을 추가시켜주면 3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3등분 할 때도 선택하고 링 타입을 해도 3등분 할 때도 이 3등분을 하고 요 부분을 조절해 주게 되면은 3등분의 이 범위 값을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범위 값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좌우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 선에서 보면은 선에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선에서도 익스트루드가 돼. 익스트루드. 요 선이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이 선택하면은 익스트루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늘어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절해줘도 되지. 어떤 때 필요한 때는 사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난 이건 좀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 요 작업은 많이 사용은 안 했고. 많이 사용되는 거는 엣지에서는 챔퍼를 많이 사용해요. 챔퍼는 두 개의 선 사이를 나눠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보통 우리가 요 쭉 같이 선택하고 싶을 때는 Alt L 루프 타입이죠. 루프 타입 Alt L 하면 되면 연결된 쭉 선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Alt L을 할 때 쭉 선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때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을 때. 끊어져 있지 않을 때는 Alt L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선택이 되는데 중간에 이쪽에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을 때는 Alt L을 누르게 되면은 끊어진 부분까지만 연결이 되게.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줄 때 여기에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튀어 올라왔다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요거 선택해주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Alt L 눌러주고 챔퍼를 누르는 거야. 챔퍼를 해주고 챔퍼의 값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뭐 챔퍼를 더 추가시켜 줄 수도 있고
해주네. 오케이 해주고 챔퍼.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선택해주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해주고 Alt L. Alt L이 이제 루프라고 그랬죠. 루프. 그래서 그거를 스케일로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넘스를 적용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표현되게 됩니다. 독특한 형태들이 세밀한 부분들이 표현이 되게 되는 거지. 변수를 더 주게 되면. 넘스를 꺼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챔퍼도 중요하고, 챔퍼는 이런 형태도 줄 수 있겠지만 이 끝부분 이런 각이 지는 부분들, 각이 지는 부분에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고 챔퍼를 주게 되면은 챔퍼를 이렇게 직접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둥글려 줄 때 챔퍼 둥글려 줄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선택을 해서 챔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챔퍼를 할 때는 끝까지 다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선택이 돼야 되겠지. 그래 챔퍼가 깔끔하게 적용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넘스를 적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된다. 챔퍼가 들어간 부분, 챔퍼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돼? 둥그레지죠. 그래서 이 넘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넘스는 지금 이 각하고 각 부분이 있는 이 두 개가 요 중간에 잡아주는 기준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려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근데 이렇게 챔퍼 값을 중간에 선을 더 추가시켜 주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매끈하고 아주 날카롭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지. 하나 더 주는 거하고 두 개 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감각을 익혀야 돼. 넘스 모델링에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몇 미리로 해야 되겠다 한다 그래서 그거 딱 주어지진 않고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넙스에서는 우리가 준 2mm면 2mm라고 R 값을 2mm라고 하면은 그 2mm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된다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2mm 정도로 해주고 싶어도 감각으로 그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끔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정확하게 2mm로 만들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넙스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알리아스라든가 아니면은 라이노, 보통 PC에서 라이노를 많이 쓰죠. 라이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든지 아니면은 CAD 3D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툴이 또 있어요. 어떤 거더라? 여기 있는데 오토캐드 까먹었다. 나는 온쉐입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챔퍼 기능이겠죠. 챔퍼 기능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사용하는 거는 타겟 웰드 이런 기능들인데 요거는 모델링을 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타겟 웰드는 점과 점을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점과 점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붙어야 돼. 여기 있는 점이 필요가 없어. 아니면은 불필요한 선들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컷 같은 걸 해가지고 불필요한 선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 여기 있는 게 여기 딱 붙었으면 좋겠어. 점. 그럴 때 타겟엘들 이용하면 돼. 타겟엘들 점을 선택해주고 여기 이렇게 선택해줘. 갖다 붙죠. 클릭, 클릭. 그리고 이렇게 점이 추가된 부분들, 요거 아예 없애버리고 싶을 때, 지워버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체를 클릭해서 리무브가 있는데 이 리무브를 선택하게 하게 되면은 리무브 말고 완전히 지워버릴 때는 컨트롤 백스페이스야. 컨트롤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부분을 리무브 리무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루프 타입으로 해서 전체가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루프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 Alt L 눌러도 되고 선택 루프 해줘도 되고 더블 클릭 해줘도 돼. 더블 클릭 따닥 해줘도 돼. 따닥.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 요즘은 더블 클릭을 많이 사용하죠. 더블 클릭 따닥. 해주고 요거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는 리무브가 있는데 리무브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직 점이 남아있게 되죠. 점이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지워주려면은 따닥 해주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아예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쭉 진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겠지. 우리 뭐 초보자긴 처음에는 초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우리 정확하게 정식으로 배우고 있는 실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좀 도전 정식이 좀 있어요. 자, 먼저 프론트에다가 띄워놓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머티리얼 이렇게 올려주고 플랜 올려주고 자 비트맵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비트맵 바탕화면 그래픽스 이거죠. F3 그래서 드래그해서 짠 탁 나오잖아. 어이 좋네. 자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라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처음에 시작해 주면 돼. 라인을 이용해서 이것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이 부분 신경 쓰지 말고 요 칼날부터 신경을 써 보도록 하죠. 칼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라인을 이용해서 이 쉐입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를 익스트루 해줄 수가 있잖아. 익스트루.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야 돼. 최소한으로 면을 이렇게 라인을 원으로 만들게 되면 면수가 엄청 많아지거든. 자, 봐요. 어떻게 만드는지. 뭐 다 배운 것들이니까 여기까지만 만들어 볼게. 여기까지만 탁 만들어. 오늘 이 뒤쪽은 없다 생각을 해. 뒤쪽 없다. 그러면은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고. 뒤쪽은 없어. 안 보이죠? 아, 이거 안 보이나? 이렇게 가려줄까? 이렇게. 그래서 안, 안 보이죠? 카메라만 있죠? 훨씬 편하지? 어때? 부담이 안 들지? 하지만 있지. 하지만 있지. 어쩔 수 없지만 없다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은 심적 부담감이 없어. 심적 부담감.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은근히 이게 심적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칼날만 있다 생각하고 칼날만 고민하자 오늘. 자,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부분을 일일이 탁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만들 수 있잖아. 클릭 요 굴곡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직선으로만 탁탁 만들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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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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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네 한쪽으로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클릭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이거 라인을 돌려주게 되면 여기 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조절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클릭 클릭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조절해주고 이렇게 짠. 뭐 요 부분에 중간에 하나 더 점을 좀 추가시키려면 리파인 하나 해서 그렇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서 그냥 익스트루 하지 말고 컨버트 폴리로 변환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면으로 바뀌게 돼. 면으로 바뀌게 되죠. 좀 위쪽으로 올려주죠. 자, 여기서부터 안쪽 부분에 있는 칼날 부분, 안쪽 부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Alt X 눌러서 칼날 부분하고 이 위쪽 부분에 날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 형태대로 일단 요건 일단 지워주고 이 형태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생겼네. 여기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네. 자, 컷을 이용해서 F4 눌러주고 컷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쭉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자, 잘라내는데 이 컷은 컷 기능을 이렇게 중간에 선들을 더 추가시키고 잘라내는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봐.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안에다가 선을 더 추가시켜 줄 수가 있어. 컷을 할 때는 이렇게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 이렇게 이런 뷰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해볼게. 자, 그런데 이 컷을 할 때는 이 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커서의 이 형태가 좀 바뀌죠. 커서의 형태가. 점에 있을 때, 면에 있을 때, 선에 있을 때 다 바뀐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점의 커서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점이 떨어지게 되죠. 붙어 있게 되려면 점에서부터 시작해줘야 되겠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점일 때, 면일 때, 선일 때 커서의 모양을 잘 보라고. 그래서 점에서부터 클릭. 이쪽에서 한번 클릭. 자, 이쪽에서 한번 클릭.
자, 요쯤에서 한번 클릭. 이쯤에서 한번 클릭. 여기서 요 중간쯤에서 한번 클릭. 이쯤에서 한번 클릭. 여기서도 중간에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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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도 되겠지.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나? 클릭. 이렇게 쭉 연결시켜 수가 있어. 여기서도 연결되는 선 클릭. 클릭. 여기서 중간쯤 이쪽에서 한번 클릭. 요 위쪽에서 한번 클릭. 다시 클릭. 클릭. 요 위쪽에서 한번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클릭. 요 중간쯤에서 한번 보면서 클릭. 요쯤에서 한번 클릭. 요 중간쯤에서 한번 클릭. 여기서 클릭. 이쯤에서 클릭. 이쪽에서 딱 연결해서 클릭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마무리. 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입체감을 딱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께를 주기 위해서. 자, 한번 두께를 연결시켜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번에도 점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지. 자, 여기에 점을 더 추가시켜주는 방법은 엣지에서 insert vertex. 여기서 쭉 연결해 줘야 되니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점을 더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여기에 점을 좀 추가시켜 줬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쭉 연결되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는 여기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준의 점으로 쭉 연결시켜 주면 돼.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연결은 컷을 이용하면 되겠네. 컷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커넥트 해주면 돼. 커넥트. 이렇게 해서 커넥트. 요거는 이렇게 해서 커넥트. 그 다음에 뭐 컷을 이용해서 점 커서로 돼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에서 점 커서. 점. 그 다음에 여기서 점. 그래서 여기 삐뚤삐뚤하지만 나중에 좀 맞춰주는 게 좋겠지. 컷. 맞춰주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점. 이렇게. 여기서도 한번 점 연결시켜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줘도 되는데 일단 모델의 형태를 좀 잡아주고 연결시켜주도록 하죠. 자, 연결됐지. 자, 그럼 보자고.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두께를 줄게요. 자, 두께는 익스트루드 주지 말고 쉘 주면 돼. 쉘. 이렇게 평평할 때 익스트루드는 한쪽으로만 면을 주기 때문에 안쪽이 뚫리게 되거든. 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쉘 SHEL 쉘을 주게 되면 바로 두께가 돼. 두께 바로 되죠. Alt X 눌러서 두께를
조절해주면 되겠지. 오, 그래야 되지. 자, 이제 날카로워야 되지,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날카로워져야 되지. 자, 날카롭게 만들게.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은 폴리로 바꿔주고, 다시 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지. 날카롭게 만들어지려면. 두 개 선택해주고,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요건 콜랩스도 나중에 단축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조정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선택, 콜랩스. 요거는 좀 줄여놔야 되겠다. 일단은 겹쳐지니까 좀 이상하네. 요거도 선택, 콜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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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콜랩스.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일치시켜주는 거, 일치시켜주고 합쳐주는 게 콜랩스 기능, 콜랩스. 웰드도 되지만 웰드는 범위값을 정해줘야 되는 단점이 좀 있죠. 콜랩스는 과감하게 합쳐주는 기능, 콜랩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점들은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요게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네 지금. 요 중간 부분에 좋은데 또 문제가 있네. 아무튼 뭐 수정해 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 부분은 칼날이 탁 서야 되잖아. 잘 들어갔고 나이트 all 해서 보면은 칼날만 딱 살아 있으면 되겠네. 전체를 다 선택해주고 오토 스무스 한번 해주고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죠.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도 좀 괜찮을 수 있어. 연결 연결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 이쪽도 이렇게 연결. 이쪽도 이렇게 연결.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날이 달라야 되니까 날 부분에 이 부분 쭉 이 부분 선택해주고 이 값을 1로 하지 말고 다른 번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른 번호로 해주면
고분의 날이 달라지죠.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서 굴곡을 조금씩 주면서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기본적인 형태를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거를 익스트루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선들을 더 추가시켜 가면서 형태를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에 좀 안 들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닫아주려면은 같이 연결을 시켜줬었던지 해야 되겠다. 붙여주려면 보십시오. 잠깐만. 뭐만 해주고 이거 아예 떨어뜨려 줄 수도 있거든. 이거를 디태치 시켜주고 다시 한번 해보죠. 디태치. 기회를 이용해서 줄여주면 이게 평평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요 형태 익스트루 하지 말고 요렇게 라인을 잡아서 요거를 폴리곤 모델링으로만 이렇게 라인을 연결시켜 가지고 폴리곤 모델링으로만 변형시키는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 추석 갔다 와서 배워보도록 하자.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폴리곤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은 지금 아직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멋진 이런 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컷 기능,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닫아준 후에 그거를 에디터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전체적인 그 컷을 이용해가지고 쭉 잘라준 후에 다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 쭉 컷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주고 아니면 커넥트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런 기능들을 요번에는 익힌다 생각하고 표현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걸 정밀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한번 요거는 뭐 굳이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업해주면 돼. 과제란에는 올리진 않을게. 여기까지만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이건 무슨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만든 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줄 거니까 한번 오늘 기능들을 한번 쭉 익혀본다고 생각하면서 컷 기능 또 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오늘은 요걸 뭐 과제로 내주진 않을게요.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과제로 내주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새롭게 어려운 부분들 좀 있었겠지만 흥미를 갖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러분 도전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추석들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네. 다음 주 요 시간에 보면 되겠네. 그치? 그래. 추석들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